네, 60갑자 일주론. 오늘은 임자 일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60갑자 중에서 일지에 양인이 있는 일주가 세 개가 있죠. 병호, 무호, 임자. 그렇죠? 양인이라는 것은 양간의 곱제인 거죠. 그래서 오 중에 정화가 곱제 양인이고, 오 중에 기토가 무토일간한테는 곱제 양인이 되죠. 그 다음에 자중의 계수가 임수일간에는 양인이 되는 거죠. 그 수화는 뭐예요? 음양이죠. 수하고 화는 음양이기 때문에 음양은 항상 변하죠, 그죠? 그래서 이 수화로 된 간여지동들은 모두 일간과 일지의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치용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요게 그 병호 같으면은 양과 그죠? 정화는 음이니까. 그 다음에 임자 같으면은 역시 양과 이런 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오나 사해 이런 거는 수나 화기 때문에 원래 모습은 체, 그러니까 원래 겉으로 체는 양인데 용은 음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거꾸로 체는 음인데 용으로 용은 양으로 나타나는 그런 간지 지지가 바로 자오하고 사해죠. 일지에 양인이 있는 거를 일인이라고도 해요. 일인. 일에 양인이 있다. 그래서 일인. 월지에 양인이 있으면 양인격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 병호, 무호, 임자 이런 일인들은 그 자체로 강하죠. 그것만으로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강하니까 자신감, 자수성가명, 또는 뭐 남에게 굴복하지 않는 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안하무인도 되기 쉽죠. 내가 강하니까 양인격이나 양인일주들은 대체로 부모의 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세상이 공평해서 내가 아주 강하면은 부모가 도와주지 않아요. 자기가 강하니까 남의 도움을 원하지도 않거니와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옛사람들이 임자라는 간지를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다마흑서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검은색이고 요건 쥐죠. 그러니까 흑소, 검은 쥐. 근데 마가 많다 그랬어요. 마. 장애물, 마귀죠. 그죠? 장애물이 많다.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이 많다. 왜 그럴까요? 이 검다는 것은 어둠이죠. 그죠? 어둠 또는 죽음을 상징한다. 그래서 검다 하면은 근심을 우리가 검은색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까만 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고독지명이다. 장애가 많으니까 외로이 혼자인 운명인 거죠. 그래서 인술자구다 그랬어요. 고독한 자기 운명으로 하여금 이 어질인자죠, 그죠? 어질인자. 인자한 술법, 인자한 도리를 깨우쳐 가지고 스스로를 구원한다. 스스로를 구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병에 시달리면 어떻게 돼요? 의술을 공부하고 나도 구원하고 타인도 구원한다. 그런 운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주죠, 제주. 제주를 부린다. 그 다음에 무후공사 그랬어요. 외로운 팔자니까
무후, 그 후사, 자신이 없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그런 제사를 봉행한다. 이런 뜻이죠. 즉 자식이 없다 얘기는 양자를 들여가지고 옛날에는 꼭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외롭기 때문에 양자를 들여가지고 내 제사를 지낸다. 이런 이제 옛 사람들의 임자 일주에 대한 임자라는 간지에 대한 얘기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힙성으로는 임수가 자를 만나면 뭐예요? 겁제양인이죠. 겁제양인. 그리고 천간지지가 모두 수니까 이른바 가녀지동. 천간지지의 오행이 같은 거죠. 12신살로는 뭐예요? 장성살. 12운성은 왕지죠. 왕지.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채용이 바뀌는 그런 글자죠. 자는. 그래서 자는 원래는 뭐예요? 자인진 오신술은 양이죠. 근데 쓰일 때는 개수 이렇게 쓰니까 외양 내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상적으로는 어때요? 물은 물인데 차가운 물이죠. 그래서 한류다. 네. 차갑죠 전부. 한류. 차게 흐른다 이런 말이죠. 신살로는 임자가 자수는 도화 그 다음에 홍염살에도 해당하죠. 홍염살 매력이 넘친다는 그런 신살이죠. 네, 그리고 이 삼명통해에서는 이 임자를 고란살로 보기도 했어요. 고란살 외로이 슬피우는 그런 이제 새죠. 남자는 여자를 극하고 여자는 남자를 극한다. 부부 배우자의 인연이 약하다. 이런 게 고란살이죠. 그리고 이제 임수라는 것 자체가 물이죠. 근데 자수도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에 물, 물 아래도 물, 아래 위가 모두 수니까 음기가 강하죠. 수의 성정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이제 간지죠. 수는 어때요? 수의 속성은 물은 물속은 우리가 잘 안 보이죠, 그죠? 감추고 저장한다. 과묵하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 수는 밤이고 어둠이고 비밀이죠, 그죠? 비밀이 많다. 근데 물은 어때요? 쉴 새 없이 낮은 곳으로 흐르죠. 흐를 곳만 있으면 흐르고 장의 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저항하지 않아요. 그냥 돌아가죠. 융통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물이라는 거는 액체에서 고체로 또는 기체로 이렇게 변하죠. 그죠? 얼음이 되면 고체가 되는 거고 수증기가 되면 액체가 되죠. 변덕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지일관하지 못한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곳을 찾아간다. 실증을 잘 낸다. 전부 이제 해당이 되겠죠. 자수는 이제 일지양인이니까 너무 강하죠. 고집 세고 너무 고집 세고 자기 주장만 하면 인덕이 있어요 없어요? 인덕이 없죠. 그죠? 싫어한단 말이에요. 남들이. 내 힘이 강하니까 남에게 의존은 안 해요.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주관 좋게 말하면 주관 이게 좋은 거고 안 좋게 말하면 고집이 너무 세고 개성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임수는 우리가 이제 흔히 큰 물이라 그러죠. 바다나 뭐 호수 이런 걸 전부 임수라 그러죠. 바다라는 거는 어때요? 세상의 70%가 바다로 돼 있죠. 만물을 감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량이 넓다. 그리고 수는 지혜를 뜻하죠. 모카토금수 하면은 그 늙은 시기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노인의 시기가 수니까 영리하고 머리가 좋다. 또 이 수는 이 오행이 수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수는 잉태의 글자죠. 생식기. 마무리 수에서 시작하니까 생명 잉태의 인자. 그래서 보통 자수를 가지게 되면 성욕이 강하다 그러죠. 또 이제 도화까지 겹치니까 더 그렇겠죠. 밤 수니까 밤에 나돌아다니는 쥐. 유흥이죠 밤은. 그래서 급제양인 이 기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탕주의나 도박에 잘 빠져요. 욕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항상 큰 재물을 노린다. 크게 노리다 보면 이제 얻을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보통은 그 재물적인 불안정이나 재물운의 기복이 있기 마련이죠. 일이 잘 되면은 대성공하지만은 안 되면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임자는 대체로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아도 내적으로 속으로는 공허하기 쉬워가지고 외부 내빈이다 이런 말을 해요. 겉으로는 풍부한 부자 같지만은 내빈, 속으로는 가난하다. 상징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뭐 일득삼실 이런 말을 하죠. 하나를 얻고 일득, 삼실, 일득이실도 아니고 세 개를 잃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운이 이렇게 평탄하지는 않겠죠. 이제 소탐대실하고 실속 없는 짓을 하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물이라는 거는 공평하죠. 만물에게 다 공평하고 만물을 살리는 거니까 임자일주들은 호인 기질이 있어요. 기질적으로는. 그리고 수는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네니까 애가 임자일주다. 그러면 애늙은이 같은 그런 성향을 드러내기도 하죠. 어쨌거나 뭐니 해도 임자는 삶에 있어서 그 지혜가 많은 일주 중에 하나다. 배우자가 문제가 되죠. 배우자 궁인 그 일지 양인겁제는 남자라면 초성을 못 들어오게 하죠. 초가 재성인데 재성을 극하잖아요. 비견겁제가 초를 고생시킬 수 있어요. 또 초 인연이 약할 수 있고 일지가 도하면은 항상 이제 이성 문제 발생의 위험을 안고 있죠. 여자는 어떨까요? 원래 음인데 수가 음기가 더해지니까 좀 색정이 강하다. 밝힐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이제 홍염살이니까 매력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질은 뭐예요? 양인이니까 여장부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남편한테 순종하지 않죠.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살아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임자일주는 어떻겠어요?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은 남편을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양인 성정에 수의 성정이 겹치니까 자수성가해야 하는 팔자니까 힘들죠. 고난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녀를 불문하고 임자일주는 팔자가 평탄하지가 않고 드세다 그러죠. 드센 팔자다. 강인하니까 추진력이 아주 좋죠. 어떤 분야의 일을 하든 간에 임자일주는 성공에 대한 집요한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인성이나 평관성 직업을 가지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 수라는 거는 그 자체로 역마죠. 맨날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해외와 인연이 되는 직업, 뭐 무역, 관광, 그런 이제 직업, 그다음에 고전적인 수의 직업은 숙박업이나 해운, 수산, 뭐 유흥업,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걸 하면은 직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임자일주의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